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부모의 권유로,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력을 위해서, 또는 남에게 보여지는 부문 때문에 원치 않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평생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하다 보니 재미가 생기고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오랜 기간 실력을 쌓으면서 일을 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덕업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드는 거겠죠. 사람들의 멘토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재미가 생기고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을 찾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책을 읽고 그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생각을 말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저의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쓰신 김상현 작가님은 수필가로 이전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등의 책으로 유명하신 작가분이세요. 그리고 마포구 연남동에 공명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필름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책을 쓰시는 분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책을 좀 좋아한다 하는 분들의 워너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만한 일상의 생각들을 작가님 자신만의 경험에서 얻은 답을 글로 모아서 이 책을 내신 거네요. 읽다 보면 이건 평상시에 나도 생각하던 고민인데 작가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었구나라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은 고민은 같은데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살면서 나름 나만의 속도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어느새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속도를 놓쳐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내 속도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다가 잠시 놓아버렸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삶을 돌아보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힐링을 얻는 것은 덤이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저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껏 펴낸 책과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 채 가만히 주저앉아 고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래방을 너무나 좋아해서 노래만 부르다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 성적에 맞춰 집 옆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취업을 준비하니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스펙을 쌓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열심히 사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잘 사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취업 준비 역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학점을 챙기고 공모전 역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당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도 많았고 어떤 날엔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는 내내 자느라 정신이 없어 먹지 못한 도시락이 집에 오면 시큼한 냄새를 풍겼던 적도 많았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 하루를 늘 완벽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계속해서 움직였고 언제나 치열했고 지독했고 퍽퍽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을 잃었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져버린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 토익 점수는 이만큼이고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있고 교수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활동을 할 만큼 인간관계도 돈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것이 청춘이고 이것이 열정이고 이것이 젊음이라고.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남자 동기들은 어느덧 하나 둘 군대로 떠나갔습니다. 저 역시 군 생활을 장교로 하기 위해 ROTC에 지원했고 다행히도 턱걸이 성적으로 겨우겨우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으로 가장 늦은 단번을 받은 저는 동기들에게 문을 닫고 들어온 애쯤으로 인식되었지요. 그렇게 사관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력 측정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도 오래 달리기가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 못해 피맛이 나도록 뛰어도 체력 등급은 좀처럼 오르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고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내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동기들이 뛰는 페이스에 맞춰 뛰기도 했고 시작 소리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얘한테만큼은 뒤처지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동기 한 명을 정해놓고 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앞질러 가고 다시 속도가 느려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또 앞질러 가는 식으로 무작정 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 뛰고 나면 다리가 풀려 도저히 발을 디딜 수 없거나 숨이 차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힘만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을 어디서 차오르고 숨을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느덧 고역이었던 오래 달리기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도 3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가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이런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삶을 좋아했고 일로 얻어낸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해낸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이 진짜로 잘 됐을 때의 쾌감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살아야 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생겼으니까, 꿈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명분들이었죠. 하지만 스스로 다독이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 미루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로 여기며 놀고 먹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마감이라거나 콘텐츠를 발행하는 일, 미팅을 준비하는 일 등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고, 항상 턱 끝까지 차오른 마감 기한을 보며 다음부턴 진짜 미리미리 하자고 생각만 하는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무엇이든 어려웠습니다. 명분은 자꾸 생겨도 천성을 이기는 데엔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타고나길 부지런해서 무언가를 미리미리 하거나 재빠르게 해내는 사람들에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태어났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평소 원래 그렇다는 말을 싫어하긴 하지만 정말로 인간은 원래 계속해서 편하고 쉬운 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큰 돈을 벌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 가령 가만히 누워 있거나 내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은 성공과 실패, 두 기준에서 본다면 실패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과 다르게 실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룹니다. 지금 하더라도 내일과 오늘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생각, 만약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우,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의 근본인 귀찮음 때문이겠지요. 조던 피터슨의 말 중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면 된다. 원치 않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일의 연속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테죠. 여기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 발전하고 잘 보이고 싶은 것. 선택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러니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나쁜 삶이다,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읽다와 다음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